저축은행은 과연 안전할까요? 반갑습니다. 월재현TV입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셨거나 앞으로 예금하실 분들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속도감 있게 바로 시작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저축은행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를 앞세워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지만 돈을 넣어도 안전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그리고 망하지 않는 저축은행 찾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천만 원 이하를 넣어둔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기준입니다. 만약 A저축은행에 4,800만 원을 넣어두었는데 A저축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망한 저축은행이 매각되거나 가교 저축은행으로 전환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선 약정했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 절차를 밟을 때입니다. 이 경우도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약정한 이자 대신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금과 이자를 당장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매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활용해줘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다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 2천만 원은 가지급금의 지급 날짜까지만 약정이자를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나머지 돈은 만기일 기준으로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2천만 원 이하로 예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로 여러 군데의 저축은행에 분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천만 원을 초과해서 넣어둔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저축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 초과분은 전액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매각이나 정상화를 기다렸다가 5천만 원까지는 원리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을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파산재단은 망한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임시기구를 말합니다. 파산재단은 부실자산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처분한 돈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들에게 일부를 배당 형태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배당을 해줍니다. 따라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산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지급금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량저축은행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은 88클럽입니다. 88클럽이란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인 저축은행을 말합니다. 동시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입니다. 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추가로 자기자본 비율과 지점수 자산 규모 등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순수한 자본금을 나타내는 지표로 5%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지점수가 많으면 재무구조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산 규모는 클수록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저축은행 중앙회의 경영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저축은행의 안전한지를 사전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량저축은행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2천만 원 이내로 분산해서 저축은행을 활용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저축 꿀팁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